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솟아오른다. 침몰하는 섬과 태어나는 대륙. 2023년 가을 지리산 천왕봉 아래 한 도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80년 가까이 침묵을 지키던 노인은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때가 왔다. 땅이 기억하고 있던 약속을 지켜야 할 때가 왔다. 그의 이름은 우남. 지리산 깊은 골짜기에서 평생을 수행해온 도인입니다. 사람들은 그를 신비주의자라 불렀고 어떤 이는 미친 노인이라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을 들었던 몇몇은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예언은 과거 한 번도 빗나간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1945년 광복, 1950년 전쟁, 그리고 1997년 외환 위기까지 우남 선생이 남긴 말들은 모두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2026년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이제 이 땅의 운명이 바뀐다. 침몰하는 것과 떠오르는 것이 동시에 일어난다. 동쪽의 섬은 가라앉고 서쪽의 바다는 솟아오른다. 당시 그와 함께 있던 제자는 훗날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선생님은 눈을 감은 채 땅을 쓰다듬으셨어요. 마치 대지의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그리고는 말씀하셨죠. 준비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대부분은 노인의 망언으로 치부했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은 그 이후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2024년 일본 열도의 지진 활동이 갑자기 증가했고 2025년 서해안 곳곳에서 설명할 수 없는 해수면 변화가 관측되기 시작한 겁니다. 기상청은 단순한 조류 변화라 설명했지만 어민들은 달랐습니다. 바다가 숨을 쉬고 있다. 그들의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남 선생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2026년 봄 해가 뜨기 전 동쪽에서 천둥 소리가 들릴 것이다. 그것은 천둥이 아니라 대지가 부르는 비명이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정말 일본 열도가 가라앉는다는 걸까요? 서해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른다는 게 가능한 일일까요? 그리고 그가 말한 동시에 일어나는 두 사건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시청자 여러분, 우리는 지금 믿을 수 없는 예언의 한가운데에 서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우남 선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과거에 남긴 예언들이 얼마나 정확했는지를 파헤쳐 보겠습니다. 우남 선생은 1943년 경상남도 함양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본명조차 알려지지 않았고 평생 우남이라는 호로만 불렸습니다. 그는 13살 때 호련히 집을 떠나 지리산으로 들어갔고 이후 70년 넘게 산속에서만 살아왔습니다. 그가 처음 세상에 알려진 건 198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당시 지리산을 찾은 한 등산객이 우연히 우암 선생을 만났고 그에게서 기묘한 말을 들었습니다. 10년 안에 서울 하늘이 붉게 물든다. 그리고 백성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온다. 등산객은 그저 이상한 노인으로만 여겼습니다. 그러나 1987년 6월 그 말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루탄 가스로 붉게 물든 서울 하늘과 거리를 가득 메운 시민들. 우남 선생의 예언은 정확히 들어맞았습니다. 그 후로 그를 찾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치인, 학자, 종교인, 그리고 평범한 시민까지. 하지만 우남 선생은 대부분을 거절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미래를 말하는 자가 아니다. 땅이 말하는 것을 전할 뿐이다. 그런 그가 1990년대 초반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곧 이 나라에 큰 시련이 온다. 돈이 증발하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금을 내놓는다. 사람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1997년 외환 위기가 터졌고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되자 모두가 소름이 돋았습니다. 우남 선생의 말은 다시 한번 적중했습니다. 흥미로운 건 그가 예언을 할 때마다 반드시 땅을 만지고 물을 마시고 하늘을 올려다본다는 점입니다. 한 제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선생님은 자신을 예언가라 부르는 걸 싫어하십니다. 그저
자연의 말을 듣는 사람일 뿐이라고 하시죠. 그리고 2023년 가을 그는 생애 가장 큰 예언을 남겼습니다. 2026년 동쪽 땅이 바다로 돌아간다. 서쪽 바다가 땅으로 솟아오른다. 이것은 시작이다. 이 반도가 세계의 중심으로 서기 위한 땅의 준비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과연 이 예언도 적중할까요? 그리고 적중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그가 남긴 가장 충격적인 예언, 2026년 일본 열도 침몰의 비밀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섬이 가라앉는다. 그러나 이것은 천벌이 아니다. 땅이 스스로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우남 선생이 2026년에 대해 남긴 첫 번째 예언은 일본 열도의 침몰이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병오년 봄 새벽 동쪽에서 큰 흔들림이 시작된다. 처음엔 작게 떨리다가 점점 커진다. 그리고 어느 순간 섬 전체가 서서히 기울어지기 시작한다. 지질학자들은 이 말을 비웃었습니다. 섬 전체가 가라앉는다는 건 지질학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죠. 하지만 우남 선생은 단호했습니다. 땅은 살아있다. 숨을 쉬고 움직인다. 동쪽 섬은 너무 오래 숨을 참았다. 이제 내려가야 할 때다. 그는 일본 열도가 한 번에 가라앉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물이 조금씩 올라온다. 처음엔 해안가만 잠기고 사람들은 피난을 간다. 그러나 멈추지 않는다. 일주일, 한 달, 석 달. 물은 계속 올라오고 땅은 계속 내려간다. 특히 그는 도쿄와 오사카 지역을 언급했습니다. 큰 도시가 먼저 물에 잠긴다. 높은 건물만 머리를 내밀고 나머지는 모두 바다 아래로 들어간다.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수천만 명의 일본인이 난민이 될 것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 예언의 다음 부분입니다. 우남 선생은 말했습니다. 동쪽 땅이 가라앉을 때 서쪽 땅이 솟아오른다. 이것은 땅의 법칙이다. 한쪽이 내려가면 다른 쪽이 올라온다. 균형을 맞추는 것이다. 과학적으로 이것은 판구조론과도 일치하는 이야기입니다. 태평양판이 침강하면 유라시아판이 융기할 수 있다는 이론이죠. 그러나 그것이 2026년이라는 구체적인 시기에 일어난다는 건 아무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우남 선생은 또한 경고했습니다. 동쪽 섬이 가라앉을 때 동남쪽 우리 땅도 흔들린다. 바닷물이 밀려온다.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라. 물은 일주일 안에 빠진다. 이는 부산과 울산 등 동남 해안 지역의 일시적 침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이 모든 일이 끝난 후 서해에서 새로운 땅이 모습을 드러낸다. 그 땅은 우리 조상들이 잃어버린 땅이다. 이제 돌아오는 것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남 선생의 예언은 단순한 재앙이 아닙니다. 그는 이것을 균형의 회복이라 불렀습니다. 무엇의 균형일까요? 그리고 서해에서 솟아오른다는 새로운 땅은 정말 존재하는 걸까요? 다음 장에서는 서해 융기와 새로운 영토 확장의 비밀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물속에 잠들어 있던 땅이 깨어난다. 넓은 들판이 서해에 펼쳐진다. 우남 선생이 남긴 두 번째 핵심 예언은 바로 서해 융기였습니다. 그는 2023년 가을 제자들에게 지도 하나를 그려 보였다고 합니다. 그 지도에는 현재의 한반도 서해안에서 수십 킬로미터 바깥쪽으로 새로운 육지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인천에서 군산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땅이 바다에서 솟아오른다. 처음엔 작은 섬들로 보이다가 점점 연결되어 거대한 평야가 된다. 우남 선생의 말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한민국의 영토는 현재보다 20%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그는 이 땅이 갑자기 솟아오르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2026년 여름부터 시작된다. 물이 조금씩 빠지면서 땅이 드러난다. 처음엔 갯벌처럼 보이다가 점점 단단해진다. 3년이 지나면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 된다.
지질학적으로 이것은 서해안의 지각 융기를 의미합니다. 실제로 타너 스님을 비롯한 여러 예언가들도 서고 동저 현상, 즉 서쪽이 높아지고 동쪽이 낮아지는 지형 변화를 예언한 바 있습니다. 우남 선생의 예언은 이와 정확히 일치합니다. 더욱 놀라운 건 이 새로운 땅에 대한 구체적인 묘사입니다. 그곳은 비옥한 땅이다. 바닷물이 빠지고 나면 검은 흙이 드러난다. 농사를 지으면 풍년이 든다. 또한 그 땅 아래에는 자원이 묻혀 있다. 우남 선생은 이 땅을 고토라 불렀습니다. 옛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이 땅은 원래 우리 조상들의 땅이었다. 수천 년 전 바다에 잠겼던 것이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다. 역사학자들은 이 말에 주목합니다. 실제로 빙하기 시대 한반도와 중국 대륙은 황해를 사이에 둔 육지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연구 결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해수면이 낮았던 시절 서해는 거대한 평원이었고 그곳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증거도 발견되고 있습니다. 우남 선생은 또한 이 새로운 땅이 단순한 농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곳에 길이 생긴다. 철길이 놓이고 사람들이 오간다. 서쪽으로 계속 이어진다. 산동반도를 거쳐 대륙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곧 한반도와 중국 대륙이 육로로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와 연결되어 유럽까지 이어진다는 거대한 구상입니다. 우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배를 타지 않고도 서쪽으로 갈 수 있다. 기차를 타고 유럽까지 간다. 이 반도가 세계의 중심이 된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땅이 생긴다고 해서 모두가 기뻐할 일만은 아니다. 그 땅을 차지하려는 욕심이 생긴다. 싸움이 일어날 수 있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시청자 여러분, 서해에서 새로운 땅이 솟아오른다는 예언은 단순한 지형 변화가 아닙니다. 이것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대사건입니다. 그렇다면 이 변화 속에서 한반도는 어떤 운명을 맞이하게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동남 해안의 시련과 회복, 그리고 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밀려온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라. 일주일이면 끝난다. 우남 선생이 남긴 예언 중 가장 긴장감을 주는 부분은 바로 동남해안 침수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동쪽 섬이 가라앉을 때 그 충격파가 우리 땅에도 미친다. 부산과 울산, 포항의 바닷가가 물에 잠긴다. 그러나 그는 즉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영원히 잠기는 게 아니다. 높은 파도가 한번 밀려왔다 빠져나간다. 마치 숨을 한번 크게 쉬는 것과 같다. 일주일 안에 물은 원래대로 돌아간다. 이것은 지진 해일, 즉 쓰나미와 유사한 현상으로 해석됩니다. 일본 열대의 급격한 침강이 해저지각 변동을 일으키고 그 여파로 거대한 파도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남 선생은 이것이 단순한 쓰나미와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물이 한 번만 오는 게 아니다. 며칠 동안 밀물과 썰물이 반복된다. 그러나 점점 약해진다. 일주일이 지나면 바다는 안정을 되찾는다. 이는 해수면의 일시적 상승과 하강이 반복되다가 새로운 균형점을 찾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우암 선생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해안가 사람들은 미리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집을 버릴 필요는 없다. 일주일만 피해 있으면 된다. 물이 빠지고 나면 다시 돌아올 수 있다. 특히 그는 부산 해운대와 광안리를 언급했습니다. 높은 건물들은 무사하다. 그러나 1층과 2층은 물에 잠긴다. 사람들은 위층으로 올라가 기다리면 된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건물 자체는 파괴되지 않고 일시적인 침수만 겪는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이 과정에서 희생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미리 알고 준비하면 한 명도 다치지 않는다. 땅은 미리 신호를 보낸다.
바다가 이상하게 움직이고 물고기들이 해변으로 몰려온다. 그때 피하면 된다. 우남 선생이 강조한 건 공포가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이것은 재앙이 아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한 산통이다. 여자가 아이를 낳을 때 고통이 있듯이 땅도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나기 위해 잠시 아파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는 침수 이후의 상황도 예언했습니다. 물이 빠지고 나면 동남해안은 더 아름다워진다. 모래사장이 넓어지고 물이 맑아진다. 그곳에 사람들이 다시 모여들고 새로운 도시가 세워진다. 한 제자는 이렇게 전합니다. 선생님은 이 시련을 정화 과정이라 부르셨습니다. 묵은 것들이 씻겨나가고 새로운 것들이 자리 잡는다고 하셨죠. 시청자 여러분, 우남 선생의 예언에서 동남해안 침수는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일주일의 시련을 지나면 새로운 안정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모든 지각 변동이 끝난 후 한반도에는 어떤 변화가 찾아올까요? 다음 장에서는 대륙 세력의 분열과 한반도 통일의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큰 나라가 흔들린다. 안에서부터 갈라진다. 그때 이 땅에 기회가 온다. 우남 선생은 2026년 지각 변동과 함께 또 다른 거대한 변화를 예언했습니다. 바로 대륙 세력의 분열입니다. 그는 중국을 가리켜 이렇게 말했습니다. 서쪽에 큰 용이 몸부림친다. 머리가 여럿으로 갈라진다. 이것은 중국의 내부 분열을 상징하는 말로 해석됩니다. 우남 선생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땅이 흔들릴 때 사람의 마음도 흔들린다.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갈라선다. 하나였던 나라가 여럿으로 나뉜다. 역사적으로 중국은 56개 소수민족으로 이루어진 다민족 국가입니다. 우남 선생은 이 점을 지적하며 말했습니다. 억지로 묶어둔 것은 언젠가 풀린다. 티베트와 신장, 내몽골이 각자의 길을 간다. 중원도 남과 북으로 나뉜다. 이러한 예언은 타너 스님의 중국 분열 예언과도 일치합니다. 두 예언가 모두 중국이 여러 개의 나라로 쪼개진다고 내다봤습니다. 우남 선생은 특히 시기를 명확히 했습니다. 2026년 땅이 움직일 때 사람의 마음도 움직인다. 2027년부터 본격적으로 갈라지기 시작한다. 그리고 그는 이것이 한반도에 미칠 영향을 예언했습니다. 서쪽이 약해지면 북쪽도 약해진다. 북쪽의 체제가 흔들린다. 안에서부터 무너진다. 이것은 북한 정권의 붕괴 또는 급격한 변화를 암시하는 말로 들립니다. 우남 선생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큰 나라의 후원이 끊기면 작은 나라는 버틸 수 없다. 북쪽 사람들이 남쪽으로 내려온다. 처음엔 몇 명씩 넘어오다가 나중엔 물밀듯이 내려온다. 이것은 대규모 탈북 사태를 예고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남 선생은 이것을 비극이 아닌 기회로 봤습니다. 같은 핏줄이 다시 만난다. 70년 넘게 갈라져 있던 형제가 다시 손을 잡는다. 이것이 통일의 시작이다. 특히 그는 통일의 방식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전쟁으로 통일하는 게 아니다. 북쪽이 스스로 무너지고 사람들이 선택한다. 남쪽의 체제를 받아들인다. 피를 흘리지 않는 통일이다. 이것은 흡수 통일 시나리오와 유사합니다. 우남 선생은 이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다고 경고했습니다. 혼란이 온다. 북쪽 사람들을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어려움이 많다. 경제적 부담도 크다. 그러나 이겨낼 수 있다. 그는 또한 주변 강대국의 반응을 예언했습니다. 미국은 환영한다. 일본은 두려워한다. 러시아는 지켜본다. 중국은 막으려 하지만 이미 힘이 없다. 각국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히지만 결국 통일은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우남 선생은 통일 이후의 모습도 그렸습니다. 남과 북이 하나가 되면 인구가 8천만이 넘는다. 영토도 넓어진다. 게다가 서해의 새 땅까지 더해지면 중견 강국이 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통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진짜 도약은 통일 이후에 온다.
이 땅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통일 이후의 일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남 선생은 2026년의 지각 변동을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닌 역사적 전환점으로 봤습니다. 땅의 변화가 정치의 변화를 가져오고 그것이 통일로 이어진다는 거대한 그림이었죠. 그렇다면 통일 이후 한반도는 어떤 모습이 될까요? 다음 장에서는 영토 확장과 유럽 연결의 비전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쪽으로 길이 열린다. 기차가 달리고 사람들이 오간다. 섬이 아니라 대륙이 된다. 우남 선생이 그린 통일,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남북 통합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서해의 새로운 땅이 한반도의 운명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땅에 먼저 항구가 생긴다. 배들이 드나든다. 그 다음 철길이 놓인다. 그가 그린 지도를 본 제자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고 합니다. 인천에서 시작된 철길이 서해의 새 땅을 가로질러 산동반도로 이어지고 거기서 다시 중국 대륙 내부로 들어가는 장대한 노선이었습니다. 중국이 여러 나라로 갈라지면 오히려 기회가 된다. 각각의 나라와 교역한다. 철길이 사방으로 뻗어나간다. 우남 선생의 말입니다. 분열된 중국은 더 이상 거대한 위협이 아니라 협력의 파트너가 된다는 것이죠. 특히 그는 시베리아 횡단철도와의 연결을 강조했습니다. 북쪽 땅을 가로지르는 철길과 연결된다. 부산에서 기차를 타고 베이징을 거쳐 모스크바로 간다. 거기서 다시 유럽으로 들어간다. 이것은 한반도가 섬나라의 한계를 벗어나 대륙과 완전히 연결된다는 의미입니다. 우남 선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배를 타지 않아도 된다. 기차로 어디든 갈 수 있다. 물류가 바뀌고 경제가 바뀐다. 실제로 한중 해저 터널이나 한일 해저 터널 논의가 있어 왔지만 서해 융기로 자연스럽게 육로가 생긴다면 그 효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클 것입니다. 우남 선생은 경제적 효과를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교역량이 10배로 늘어난다. 사람의 왕래가 자유로워진다. 한국 기업이 유럽에 공장을 짓고 유럽 사람들이 한국에 관광을 온다. 그는 또한 영토 확장의 의미를 강조했습니다. 서해의 새 땅만 해도 경기도 면적과 비슷하다. 거기에 북한 땅까지 합치면 영토가 1.5배로 늘어난다. 좁은 땅에서 벗어난다. 새로운 땅의 활용 방안도 구체적으로 제시했습니다. 서해 평야에는 대규모 농장이 들어선다. 식량 자급률이 높아진다. 또한 신도시가 세워진다. 인구 분산이 이루어지고 서울의 과밀도 해소된다. 우남 선생은 특히 물류 중심지로서의 역할을 강조했습니다. 동에서 서로, 남에서 북으로 모든 물건이 이곳을 거쳐간다. 인천이 세계 최대의 물류 허브가 된다. 일자리가 넘쳐난다. 그러나 그는 경고도 잊지 않았습니다. 땅이 넓어진다고 저절로 잘 사는 게 아니다. 지혜롭게 사용해야 한다. 욕심을 부리면 오히려 화를 부른다. 특히 새로운 땅을 둘러싼 주변 국가의 영토 분쟁 가능성을 지적했습니다. 서해의 새 땅이 정확히 어느 나라 것인지 다툼이 생긴다. 중국이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역사가 증명한다. 옛 기록을 찾아내면 우리 땅임이 밝혀진다. 우남 선생은 이 과정에서 외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면서 중국과도 협력한다. 러시아와 일본도 끌어들인다. 모두의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협상한다. 그리고 그는 최종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반도가 동북아의 중심이 된다. 아니, 세계의 중심이 된다. 모든 길이 이곳을 거쳐간다. 경제적으로 번영하고 정치적으로 영향력을 갖는다. 시청자 여러분, 우남 선생이 그린 미래는 현재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웅장합니다. 서해의 새 땅, 대륙으로의 연결, 물류 중심지로의 부상, 이 모든 것이 2026년의 대격변에서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는 물질적 번영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한국이 세계의 정신적 지도 국가가 된다는 놀라운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경제 대국을 넘어 정신의 등불이 된다. 세계가 이곳을 바라본다. 우남 선생의 예언 중 가장 독특한 부분은 한국의 정신적 역할에 관한 것입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부자가 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진짜 한국은 다른 나라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나라다. 그는 21세기 후반 세계가 물질적 풍요 속에서도 정신적 공허함에 시달릴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기술은 발달하지만 사람들은 행복하지 않다. 인공지능이 이를 대신하지만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 그때 사람들이 이 땅을 찾아온다. 왜 하필 한국일까요? 우남 선생은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 땅은 특별하다. 5천년 역사 동안 수많은 침략을 받았지만 정신을 잃지 않았다. 외세에 굴복하지 않았다. 그 정신이 세계에 필요하다. 그는 특히 홍익인간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한다. 이것이 우리 민족의 근본 정신이다.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함께 잘 사는 것. 이것을 세계에 전파한다. 우남 선생은 구체적인 모습도 그렸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한국으로 온다. 배우러 온다. 대학에서 한국의 역사와 철학을 가르친다. 한국어를 배우는 사람이 10억 명이 넘는다. 특히 그는 정신수양의 중심지가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지리산과 한라산의 수행센터가 들어선다. 세계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곳에서 명상하고 깨달음을 얻는다. 이것은 한국이 동양 정신문화의 성지가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그는 평화의 상징이 될 것이라 했습니다. 전쟁을 겪고 분단을 경험한 나라, 그러나 평화적으로 통일을 이룬 나라, 이 경험이 세계의 분쟁 지역에 희망을 준다. 우남 선생은 한국이 국제 중재의 중심이 될 것이라 예언했습니다. 서울에 세계평화본부가 세워진다. 분쟁이 생기면 이곳에서 대화한다. 한국 사람들이 중재자 역할을 한다. 이것은 한국의 외교적 위상이 근본적으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남 선생은 경고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로워지면 정신을 잃기 쉽다. 돈에 눈이 멀고 권력에 취한다. 그러면 모든 게 무너진다. 그는 정신적 지도 국가가 되기 위한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먼저 우리 스스로가 정신을 바로 세워야 한다. 가족이 화목하고 이웃을 돕고 정직하게 산다. 위정자들이 청렴하고 국민을 섬긴다. 이것이 먼저다. 그는 또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돈 버는 법만 가르치면 안 된다. 사람다운 삶을 가르쳐야 한다. 예의와 효도, 정의와 용기, 이런 것들을 가르쳐야 한다. 우남 선생은 문화의 역할도 언급했습니다. 한국의 음악과 영화, 드라마가 세계를 감동시킨다. 그러나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 그 안에 정신을 담아야 한다. 진정한 가치를 전해야 한다. 그리고 그는 최종적인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이 세계의 스승이 된다. 경제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가르친다. 기술을 전하는 게 아니라 지혜를 전한다. 그때 진정한 강국이 된다. 시청자 여러분, 우남 선생이 본 한국의 미래는 단순한 경제 대국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인이 배우러 오는 정신적 성지, 평화의 중심지, 삶의 지혜를 전하는 나라. 그러나 그는 이것이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겪어야 할 시련, 정권 교체와 국가 개조에 대한 예언을 살펴보겠습니다. 2번 바뀐다. 뼈를 깎는 고통이 온다. 그러나 그것 없이는 새로워질 수 없다. 우남 선생은 2026년의 지각 변동과 통일, 그리고 세계적 지도 국가로의 도약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현재의 체제로는 안 된다. 낡은 틀을 깨야 한다. 그 과정이 고통스럽다. 특히 그는 정권 교체를 언급했습니다. 정권이 2번 바뀐다.
첫 번째 교체는 준비다. 두 번째 교체가 진짜 변화를 가져온다. 이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모호하지만 많은 이들이 2026년 전후의 정치 지형 변화로 해석합니다. 우남 선생은 이 과정의 고통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이다. 기득권이 저항한다. 국민이 둘로 갈라진다. 혼란이 극에 달한다. 그러나 그는 이것이 필요한 과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낡은 것을 버리지 않으면 새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부패를 청산하지 않으면 새로운 시대를 열 수 없다. 고통스럽지만 피할 수 없다. 우남 선생의 말입니다. 그는 특히 정치 개혁을 강조했습니다. 지금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게 아니라 정치인을 위한 것이다. 이것을 뒤집어야 한다. 국민이 주인이 되는 정치를 만들어야 한다. 또한 경제 구조의 변화도 언급했습니다. 재벌 중심 경제에서 벗어나야 한다.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 부의 분배가 공정해져야 한다. 사회 전반의 개혁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교육을 바꿔야 한다. 입시 위주 교육에서 인성 교육으로 전환해야 한다. 의료도 바꿔야 한다. 돈 있는 사람만 치료받는 게 아니라 모두가 건강할 권리를 가져야 한다. 우남 선생은 이 모든 변화를 이끌 지도자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새로운 인물이 나타난다. 젊지도 늙지도 않은 사람, 야당도 여당도 아닌 사람, 국민이 직접 선택한 사람. 그러나 그는 지도자 한 사람의 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했습니다. 국민이 깨어나야 한다. 정치인에게만 맡기면 안 된다. 국민 스스로가 주인이 되어 나라를 바꿔야 한다. 우남 선생은 시련의 기간을 구체적으로 언급했습니다. 3년간 혼란이 계속된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이 시기를 잘 넘기면 새로운 시대가 열린다. 못 넘기면 기회를 잃는다. 그는 또한 외부의 방해도 예고했습니다. 주변 강대국이 가만히 두지 않는다. 한국이 강해지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온갖 방법으로 방해한다. 그러나 굴복하면 안 된다. 특히 그는 국민의 단합을 강조했습니다. 서로 싸우면 안 된다. 보수와 진보, 영남과 호남, 세대 간 갈등, 이 모든 것을 극복해야 한다. 하나가 되어야 이긴다. 우남 선생은 시련 극복의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거짓말과 부정부패를 없애야 한다. 둘째, 화합해야 한다.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함께 가야 한다. 셋째, 인내해야 한다. 당장 결과가 안 나와도 포기하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그는 희망의 메시지도 전했습니다. 고통 끝에 영광이 있다. 시련을 이겨내면 상상할 수 없는 번영이 온다.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이 되는 것은 이 시련을 통과한 이후의 일이다. 시청자 여러분, 우남 선생은 밝은 미래만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미래에 이르기 위해 반드시 겪어야 할 고통도 숨기지 않고 말했죠. 정권 교체, 사회 개혁, 국민적 시련, 이 모든 것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산고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개인적으로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다음 장에서는 우남 선생이 남긴 실천적 가르침을 살펴보겠습니다. 가족을 화목하게 하라, 이웃을 도우라, 정신을 맑게 하라. 우남 선생은 거대한 예언과 함께 개인이 실천해야 할 구체적인 가르침도 남겼습니다. 그는 2026년의 대격변을 앞두고 사람들에게 세 가지를 당부했습니다. 첫째가 바로 가족의 화합이었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변해도 가족이 단단하면 무너지지 않는다. 부모를 공경하고 자식을 사랑하라. 형제끼리 우애하라. 집안이 화목하면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 우남 선생의 말입니다. 그는 특히 현대사회의 가족 해체 현상을 우려했습니다. 각자 바쁘다는 핑계로 가족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 명절에도 모이기 싫어한다. 이래서는 안 된다. 그는 가족 식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하루에 한 끼라도 가족이 함께 밥을 먹어라.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일상을 공유하라. 둘째는 이웃을 향한 적선이었습니다. 어려운 사람을 도와라.
큰 돈이 아니어도 된다. 따뜻한 말 한마디, 작은 도움 하나가 큰 힘이 된다. 우남 선생은 이것을 단순한 선행이 아니라 생존 전략으로 봤습니다. 2026년 혼란이 올 때 서로 돕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렵다. 평소에 이웃과 좋은 관계를 맺어 놓아라. 그들이 위기 때 당신을 도울 것이다. 그의 말에는 실용적인 지혜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는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제시했습니다. 동네 어르신들께 안부를 여쭙니다. 홀로 사는 이웃에게 반찬을 나눠라. 아이들에게 과자를 사주라. 사소한 것들이 쌓여 큰 인연이 된다. 셋째는 맑은 정신의 유지였습니다. 몸이 건강해도 정신이 흐려지면 쓸모없다.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워라. 명상하고 기도하라. 우남 선생은 이것을 가장 중요한 준비로 여겼습니다. 큰 변화가 올 때 사람들은 공포에 빠진다. 이성을 잃고 패닉에 빠진다. 그러나 정신이 맑은 사람은 침착하게 대처한다. 살아남는 것은 맑은 정신을 가진 자다. 그는 정신 수양의 구체적 방법도 알려주었습니다. 매일 아침 해가 뜨기 전에 일어나라. 깨끗한 물을 마시고 깊게 호흡하라. 10분간 명상하며 하루를 시작하라. 또한 밤에는 하루를 돌아보라. 잘한 것과 잘못한 것을 반성하라. 감사할 일을 3가지 떠올리며 잠들어라고 했습니다. 우남 선생은 물질적 준비도 언급했습니다만 그것을 최소한으로 제한했습니다. 쌀과 물을 조금 비축하라. 하지만 욕심내지 마라. 필요한 만큼만 준비하고 나머지는 남과 나눠라. 그는 특히 금과 같은 재산 축적에 대해 경고했습니다. 금을 모으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하지만 위기 때 금은 배를 채우지 못한다. 진짜 재산은 이웃과의 신뢰다. 또한 그는 지나친 걱정을 경계했습니다. 두려워하면 두려움이 현실이 된다. 희망을 가지면 희망이 이루어진다. 긍정적인 마음을 가져라. 이것은 정신의 힘을 강조하는 말이었습니다. 우남 선생은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조언했습니다. 아이들에게 겁을 주지 마라. 대신 용기를 가르쳐라.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다고 말해주라. 그들이 미래의 주인공이다. 그는 또한 신앙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어떤 종교든 상관없다. 자기가 믿는 신에게 기도하라. 신앙은 어려울 때 버팀목이 된다. 그러나 그는 맹신을 경계했습니다. 종교에 의지하되 맹목적으로 따르지는 마라. 스스로 생각하고 판단하라. 우남 선생의 마지막 당부는 감사였습니다. 지금 가진 것에 감사하라. 밥을 먹을 수 있고 집이 있고 가족이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복이다. 감사하는 마음이 더 큰 복을 부른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2026년은 시련이지만 기회다. 두려워할 필요 없다.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린다. 그의 말에는 공포가 아닌 희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남 선생의 가르침은 거창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사랑하고 이웃을 돕고 정신을 맑게 하라는 것, 너무나 평범한 말 같지만 그 안에 깊은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장입니다. 우남 선생의 예언을 종합하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땅이 움직이고 역사가 바뀐다. 그러나 주인공은 당신이다. 우남 선생은 2024년 봄 마지막 말을 남기고 다시 침묵에 들어갔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 지금 그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누군가는 천왕봉 어딘가에서 수행 중이라 하고 누군가는 이미 입적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의 예언은 여전히 살아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우남 선생의 예언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2026년 일본 열도가 서서히 침강하기 시작합니다. 동시에 서해바다 및 지각이 융기하며 새로운 육지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동남 해안은 일시적으로 침수되지만 일주일 내에 회복됩니다. 이러한 지각 변동과 함께 지정학적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중국이 내부 모순으로 분열하고 그 여파로 북한 체제가 흔들립니다. 혼란 속에서 남북 통일의 기회가 찾아옵니다.
평화적 흡수 통일이 이루어지고 인구 8천만의 통일 한국이 탄생합니다. 서해의 새로운 땅을 통해 영토가 확장되고 대륙과 육로로 연결됩니다. 철도가 놓여 유럽까지 이어지고 한반도는 물류와 교역의 중심지가 됩니다. 경제적 번영을 넘어 정신적 지도 국가로 도약합니다. 그러나 이 과정은 순탄하지 않습니다. 정권이 2번 바뀌는 정치적 격변을 겪습니다. 사회 전반의 개혁이 이루어지며 뼈를 깎는 고통의 시간을 통과합니다. 3년간의 혼란기를 견뎌내야만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우남 선생의 예언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준비입니다. 그는 이 모든 변화를 재앙이 아닌 기회로 봤습니다. 준비된 자에게는 새로운 세상의 문이 열리고 준비하지 못한 자는 혼란 속에 휩쓸린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한 준비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족의 화목, 이웃과의 신뢰, 맑은 정신, 이 3가지가 진짜 준비였습니다. 돈을 아무리 많이 모아도 가족이 흩어지고 이웃과 등지고 정신이 흐려지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것이죠. 우남 선생은 또한 국가적 차원의 준비도 강조했습니다. 정치 개혁, 경제 구조 개편, 사회 시스템 혁신, 이것들이 선행되지 않으면 아무리 영토가 넓어지고 경제가 성장해도 진정한 강국이 될 수 없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는 정신적 가치를 강조했습니다. 물질만 풍요로운 나라는 오래가지 못한다. 정신이 건강한 나라만이 세계를 이끌 수 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추구해야 할 방향을 명확히 제시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남 선생의 예언은 믿을 만한 것일까요? 과거의 적중 사례들을 보면 단순히 무시하기 어렵습니다. 1945년 광복, 1950년 전쟁, 1987년 민주화, 1997년 외환 위기. 그의 예언은 계속 현실이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언의 적중 여부가 아닙니다. 우남 선생의 메시지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변화에 대비하라. 가족을 사랑하라. 이웃을 도우라. 정신을 맑게 하라. 이것들은 예언이 맞든 틀리든 우리가 실천해야 할 가치들입니다. 2026년은 이제 1년도 남지 않았습니다. 정말로 일본 열도가 가라앉을까요? 서해에 새로운 땅이 솟아오를까요? 남북 통일이 이루어질까요? 우리는 모릅니다. 아무도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지각 변동이든 정치 변동이든 경제 변동이든 세상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번영하는 것은 준비된 자들입니다. 우남 선생은 마지막 당부에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예언을 믿으라는 게 아니다. 스스로를 믿으라. 당신 안에 이미 답이 있다. 두려워하지 말고 희망을 가져라. 그리고 행동하라. 그의 말은 우리를 수동적 관찰자가 아닌 능동적 주체로 만듭니다. 땅이 움직이든 안 움직이든 역사가 바뀌든 안 바뀌든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할 것인가? 가족에게 사랑을 표현할 것인가? 이웃을 도울 것인가? 정신을 맑게 할 것인가? 2026년 대격변의 예언은 공포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각성을 촉구하기 위한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가 미래를 결정한다는 것. 개인의 준비가 모여 국가의 운명이 된다는 것. 우남 선생이 그린 미래는 2가지 시나리오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시련을 이겨내고 세계의 중심이 되는 영광스러운 대한민국입니다. 다른 하나는 준비하지 못해 기회를 놓치는 안타까운 대한민국입니다. 어느 쪽이 현실이 될지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우남 선생의 예언 여행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믿든 안 믿든 이 예언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명확합니다. 당신은 준비되어 있습니까? 당신의 가족은 화목합니까? 당신은 이웃을 돕고 있습니까? 당신의 정신은 맑습니까? 2026년까지 1년도 채 남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두려움에 떨 것인가? 희망을 품을 것인가? 구경만 할 것인가? 준비할 것인가?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남 선생의 말을 다시 한번 새겨봅니다. 땅이 움직이고 역사가 바뀐다. 그러나 진짜 주인공은 땅도 역사도 아니다. 바로 당신이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진실을 밝히는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